저희 채널에 좀 주 시청자분들이요. 연령이 좀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후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좀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잡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권회사에 들어와서 증권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계속 주식을 연구하고 했었는데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직업적인 윤리도 있고, 하지만 뭐 그거보다 큰 부분들은 나하고 주식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생각을 굉장히 32년 동안 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면 그건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한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주식 때문에 이렇게 뭐 아무튼 좀 좀 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주가 때문에 내가 뭐 신경 쓰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한데 그 대신에 저는 많은 쪽을 어떻게 하냐면 채권 쪽에 굉장히 저는 오리엔트에서 이게 참 채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아무런 신경을 안 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대에서 60대, 뭐 50대 이렇게 가게 되면, 자, 만약에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걸 제일 많이 바랄 거거든요. 내가 회사를 다닐 때처럼 매달 어느 정도씩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현금흐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 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일정하게 매달마다 현금흐름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채권을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흐름을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나 이런 것들을 쭉 가게 되면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3월달 이자가 나오는 걸로 가지고 만들게 되면 1년 내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매달마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의 이자가 발생하고 나한테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형태로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내가 무서운 게 없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튼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돈을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세상이 무서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채권은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 갑갑해서 어떻게 하고 있니? 1년에 뭐 몇 % 이자 받자고 그 짓을 하냐? 주식 한번 오르면 말이야, 이게 하루 내에 오르는 거 가지고 몇 년 동안에 이자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화끈하게 해야지. 그거 갑갑해서 어떻게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작년도 재작년처럼 막 올라가고 할 때는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죠. 2011년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때서부터 증권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투자의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21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2300포인트?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면 십몇 년이 지났는데 그 주식을 가지고 팔지 않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를 따지면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1년에 주가가 상승했던 거는 1%가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죠. 근데 2011년도에 A급 회사채가 그때 금리가 7%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한 3%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보면 한 5.5%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 한번 따져보면요. 채권으로는 그동안에 80% 정도 이자만으로도 지난 10몇 년 사이에 복리로 따지면 그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단리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한 50%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에 5배에서 8배 정도가 금리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역사적인 형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왔던 거를 보게 되면 그게 뭐가 아무튼 뭐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거 확장했어요. 1990년 이때에서부터 보더라도요. 그때 주가가 얼마냐면 920이었거든요. 지금이 2300이니까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32년 정도 시간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32년 동안에 주가 상승률이 다 따져봐야 130%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채권 이자만 받는 걸로 따져보더라도 거의 1000%가 넘어요. 아, 정말요? 예, 예. 와. 10배 넘게 그랬거든요. 30년이니까. 1990년도 이럴 때 금리가 18%씩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기간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재작년도처럼 한 2년만 보자라고 하면 그건 주가가 월등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죠. 그런데 1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주식이 채권 수익률의 절반 정도도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에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뻔히 나오잖아요. 왜 그런 국면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떨어져서 조바심 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이러는 것들을 왜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남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수익이 거의 그 정도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툭 튀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툭 튀어서 밑에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이게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럴 때 메리츠의 잔니 대표 이런 사람들 그 해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고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 주식 증권회사에 있고 그런 사람들 그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신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아무런 내 사심 없이 나 정말 이렇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방송국이나 이런 데 얘기를 했었어요. 잔니 대표하고 나하고 양자 토론을 좀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진짜로 그 얘기가 맞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워낙 주식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게 대세니까 누구도 이제 그런 얘기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보니까 그 얘기가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채권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5.5%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하는 데에 그 회사채 금리가 5.5% 이렇게 되는데 지금에서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거 하는 거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 어플 들어가니까 회사채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서 좋은 회사채를 골라가지고 예, 매수를 그렇죠. 하면 된다는 예, 거죠. 지금 이제 아마 증권회사들도 주식도 안 되고 그러는데 보니까 금리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또 금백 하나 터졌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요, 센터장님 혹시 그 주식 중에서도 조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주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봐야죠. 괜찮아요. 은행주도 그렇고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배당 수익률이 한 뭐 4%, 5% 되고 그러니까 뭐 1년에 내가 뭐 배당 받고 난 다음에 그 정도 가격 한 번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그 배당주는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우선 마련을 하고 예. 그걸 바탕으로 조금 뭐 성장주를 하는 걸 다음에 생각하면은 좋겠네요. 이게 예, 그렇죠. 순위를. 근데 저희는 단시간 내에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게 순서가 역전된 건데. 네, 그렇죠. 2030 세대를 조금 대변해서 센터장님, 이분들이 한 예를 들어 다 쓰고 월 한 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요. 2100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좀 어떻게 투자를 해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에서는 주식을 해도 괜찮죠. 예. 네. 비록 여기에서 더 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내려가는 폭도 크지 않고 기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정도에서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보면 일단 아무튼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러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그 하면서 2030 그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돈을 모아가지고 뭐 집을 사거나 연끌 그다음에 샀죠. 그 추가적인 뭐를 뭐 이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하거나 이러는 거 못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축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폄하하면 안 돼요. 그게 지금 당장에는 보게 되면 많지가 않죠. 한 달에 100만 원 모아봐야 1년 돼봐야 1200만 원 뿐이 더 돼요. 그럼 1200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2년, 한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그러면 이게 자기의 규모가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부분들이 점점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보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가 훨씬 커지는 거고 그게 1억을 가지고 이자를 받을 때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을 계속해서 낳으면서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여태까지 많이들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그 원초적인 자금, 원시적인 자금을 만들고 그 원시적인 자금이 계속해서 그 자금이 스스로 어떤 그 새끼를 낳는 그런 형태를 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힘을 더 받아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는 제가 봤을 때에 주식을 하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지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후끈 달아서 뭐 이렇게 될 때 이럴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 이렇게 봤잖아요. 이 위에서 이게 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괴로워지는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그때 잘 모아두면은 작은 금액으로도 또 좋은 자산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삼성전자가 거의 뭐 30-40% 빠졌으니까 거의 50% 빠졌죠. 그러면은 이때는 그 돈이 있다고 하면 많이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만약에 뭐 그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익이 얼만큼 되냐.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올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가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호재가 많고 뭐 어쩐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으면요. 그건 역할을 못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보면요. 아무리 엄청난 악재가 이거 하고 막 그거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으면 그때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98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 주가가 300포인트 정도였어요. 와.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외환위기로 해가지고 막 그 한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이제 또 나왔다. 지구 멸망하겠다.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에 겹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막 30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150포인트까지 내려갈 거다. 이런 전망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나고 처음에 한 1, 2주 동안에 주가가 막 눌리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300에서부터 280 정도까지 내려가서 막 갔는데 아무리 누른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눌리지가 않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낮은 상태가 되니까 와. 거기에서는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붙어 있는 곳에서 항상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얼만큼 내려와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는 정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막 산수 값살을 갈망정 여기에서 난 내 재산을 여기서 엎어버리고 이러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 네. 이런 게 되면 그때 사면 그거는 항상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모두 다가 다 원해가지고 막 주식 하면서 이렇게 달라들고 그럴 때는요. 그때는 사봐야 올라간다고 해봐야 거기에서 이익 내는 거 별로 없고 대신에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감당 안 되는 사태 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러시아의 조금 세계적 지위가 지금보다는 훨씬 좀 위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그 러시아가 소련이 뭐 이렇게 이게 붕괴되고 그런 거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축이 여전히 보면 러시아와 그다음에 미국이었던 상황이었죠.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양 그 꼴이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그 이슈가 그때 만약에 제가 생각했더라면은 그게 진짜 반토막도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진짜 280 정도면은 예. 지금도 또 똑같이 적용을 하면 지금도 막 악재들이 소식들이 그렇죠. 들려오는데 예, 예. 여기서 떨어진다 한들 예. 그 가격 수준, 그 숫자의 수준을 봤을 때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그걸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강점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30몇 년이 되니까 겪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는 외환위기가 나서 나라가 망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 했고, 그 다음에 불과 8개월 사이에 주가가 300포인트에서부터 1,050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해서 난리를 치는지 하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도나 올해 주가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뭘 그렇게 뭐 어렵고 이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될 텐데 네. 라고 하는 거가 그냥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흥분하고 그럴 때 아니 지금 흥분하지 말고 한 턴만 그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금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해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막 사람들 뭐 그 해가지고 뭐 죽겠다 살겠다 이게 뭐 세상이 망가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은 왜 망가져? 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래서 망가지고 저래서 망가지고 얘기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망가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을 해서 올라왔어. 이렇게 되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뭘 더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난리를 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IMF 이후에 또 많이 성장을 그렇죠. 했고요. 예, 예. 그러면 월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뭐 2차 전지라든지 예. 또 어느 정도 배당주라든지 예. 이런 거 중심으로 좀 모아가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